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은 정말로 큰 영입이 필요한 상황일까? 리버풀의 경쟁팀들이 그릴리시, 산초, 바란, 루카쿠 등등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 그들은 스쿼드에 많은 돈을 부어가며 투자를 하는데 아니 왜 리버풀은 영입도 없고 제대로 된 움직임이 없어? 페네이 스포츠 그룹 아웃! 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 리버풀은 그렇게 과도한 돈을 지출해가며 영입할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근거 몇 가지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금 비율.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리버풀은 수입의 66%가 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2020년에 기록된 자료이며 본격적으로 피해를 받기 시작한 2021 시즌에는 수입이 줄었을 테고 티아고와 조타를 영입한 시점의 임금은 빠져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상태는 보다 높아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다른 영입 없이 주전 선수들과 재계약을 하며 주급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을 정리하여 주급이 낮아졌다는 근거는 굉장히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첫 번째로 그간 임금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던 상황에서 66%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며 2017년 이래로 무려 56%, 약 1억 2천만 파운드가량 상승한 리버풀의 임금은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즉 주전급 선수들과 스텝, 직원들로 나가는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빅네임을 원하고 퀄리티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길 바란다면 우리 스쿼드에 포함된 주전급 선수 누군가가 나가야만 그 자리에 영입이 있을 수 있는 구조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주전 선수들 퀄리티가 높다. 지난 시즌 맨유는 윙포워드의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산초에게 비드를 하여 포워드의 수준을 높였고요. 더불어 맥과이어 영입으로 인해 수비진이 안정감을 찾는 듯 했지만 그의 짝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 바란에게 비드해 센터라인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리그 최다골이 조르지뉴 7골이죠. 한마디로 풀타임을 소화한 포워드 중 단 한 명도 조르지뉴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홀란드,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루카쿠 등등 전세계 최고 레벨의 포워드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여 루카쿠를 데려온 것입니다. 맨시티는 베실바의 폼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포덴이 빠른 성장을 했다고 한들 아직은 어린 선수이다 보니 폼의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그릴리시를 데려온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릴리시보다 중앙 공격수가 더 급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를 데려간 게 과연 스쿼드의 수준을 높여주는 게 맞는지 의문도 있곤 합니다. 물론 잘하지만 맨시티의 이성 퀄리티는 세계 정상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아무튼 그런 다음 센터 포워드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후방에서 자카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센터백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구사할 선수가 없다 보니 벤 화이트에게 큰 돈을 주었고요. 토트넘은 몇몇 선수 제외하면 챔스 티켓 도전하기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누굴 어떻게 영입하던 간에 납득할 만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베스트 11을 본다면 큰 영입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에게 있어서 주전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피르미노의 부진이 이어진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조타를 데려와서 윙포, 샘포 모두 가능한 자원을 데려와 경쟁력을 더했으며 지난 시즌 마네의 폼이 죽었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 뭐라고 한들 이번 프리시즌에서부터 마네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그간 나왔던 비난과 비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휴식에 있죠.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이번 시즌보다 많은 휴식을 보장받은 적이 없다. 4주간 마네에게 온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보다 많이 쉰 적이 없다 합니다. 이외에 미드필더를 두고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엔 바이날둠의 공백을 커티스 존스로 메꾸고 케이타와 챔보가 지난 시즌처럼 완전히 아웃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뎁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영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수비수 골키퍼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주전 선수 중 누군가 급격한 추락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데 영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은 별 지장이 없다.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1월 6일 개막전부터 2월 6일 결승전으로 리버풀은 그 기간 동안 총 3, 4경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1월 1일에 있을 첼시 경기까지는 뛰고 차출시켜준다고 보았을 때 1월 8일 혹은 9일에 있을 FA컵 3라운드, 1월 15일 브렌트포드, 1월 22일
크리스탈 팰리스, 2월 9일 레스터시티 이 정도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네이션스컵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2월 6일 이전에 복귀하다 보니 레스터시티전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몇 경기 빠진다고 한들 이 3-4경기만을 생각하여 무리한 영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백업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죠. FA컵은 풀 로테이션도 가능한 3라운드이며 리그 경기 또한 레스터시티를 제외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만을 두고 영입이 간절하다고 얘기하기엔 근거가 강력하지는 않다. 네 번째로 커존 엘리엇을 키우려는 클롭과 레인더스 코치. 빅클럽의 근본은 결국 유스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간에 로컬보이 혹은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1군 선수단에 합류되어 주전급으로 올라서게 되었을 때 부흥기는 시작되곤 합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첼시, 맨유 어느 팀 가릴 것 없이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현재 리버풀은 로컬보이 아놀드가 월드클래스급으로 성장했으며 미드필더에서는 커티스 존스를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엇은 로컬보이 혹은 리버풀 유스 출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지만 본인이 어릴 적부터 리버풀을 서포팅했다는 점, 구단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즌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선수는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커티스 존스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입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 보니 장기 플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엘리엇은 03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클롭의 눈에 들어와 임대도 아닌 그냥 1군에 포함되어 리버풀에서 시즌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워드나 미드필더를 추가로 영입한다는 건 이 선수들의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마인츠,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로컬보이, 유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클롭은 추가 영입보다 이 두 선수의 성장에 집중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굳이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론, 최근 몇 년간 주전 선수들의 폼은 교체를 생각할 정도로 급격한 추락을 맞이하는 상황은 아니며 더 이상 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백업 자원을 데려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커존과 엘리엇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들의 경쟁자를 데려와 성급하게 스쿼드를 채워나가기보다 조금은 지켜보며 리빌딩 시기를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근거를 두고 보면 19-20 시즌 말고는 이적 시장에서 이상하다고 판단이 될 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21 시즌 여름에 티아고와 조타를 데려왔으며 해당 시즌 겨울에 수준 높은 센터백을 데려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챔스 티켓을 수성하며 당시 무리한 영입을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무리한 영입을 통해 클롭과 보드진이 원하는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데려왔다면 그 결과가 깔끔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입이 없다는 것에 비판하기보다 월드 베스트급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리버풀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주전 선수들과 재계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즐기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리버풀은 매년 이런 선수들을 빼앗겨 왔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클롭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항상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리버풀 팬이라면 최근 몇 주간 구단에서 발표한 알리송, 아놀드, 파비뉴, 버질 그들과 재계약한 뉴스에 대해서 보다 행복해할 것입니다.